네, 글로벌 매크로 변수를 짚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슈들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정말 컸던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옐런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 참석을 해서 이 청문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 게 아직 적당하죠. 의회 보고죠. 의회 보고. 예, 예. 네, 의회 보고를 했었는데 뭐 의회 보고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을 아주 좀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옐런 의회 보고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또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가장 핫 이슈였다고 할 수 있는 옐런의 의회 보고였습니다. 시장의 해석은 좀 다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둘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매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만큼 어떻게 보면 1월 FOMC 의사록도 좀 불친절했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 그런 문구들이 있었고 옐런 의장 의회 보고 역시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있어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하반기 미 연준의 통화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옐런의 한마디가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의 힌트를 가늠할 수 있는 어느 문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옐런 의장도 그렇고 1월 FOMC 의사록도 그렇고 비둘기도 매파도 아니었다. 즉 기존의 연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그냥 나타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좀 명칭을 좀 매기자면 매둘기적이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비둘기도 매파도 아니었다. 즉 시장은 좀 혼란을 보이고는 있지만 옐런 의장, 즉 연준이 갖고 있는 기존의 스탠스를 그대로 좀 표출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굉장히 중립적인 이야기를 내놨다라고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멘트들이 있었어요. 그 멘트를 좀 각각 하나씩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렇죠. 네. 뭐 멘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귀담아 보는 멘트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인데요. 네 가지 정도의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을 나서기 전에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는 성명서 문구가 향후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옐런 의장의 목소리와 또는 FOMC 의사록의 귀추가 이목이 지목되는 이유는 과연 그 시장과의 소통, 즉 신뢰의 문제입니다. 네. 이번 옐런 의장 역시 향후 통화 정책을 바꾸기 전에는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신뢰를 어느 정도 확인함으로써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 향후 FOMC의 그 어느 정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문구 수정이 반드시 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의 그 해석을 좀 다분하게 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는 인내심 문구가 저희가 시장이 생각하기로는 인내심 문구가 삭제가 된다면 향후 한 3개월 혹은 한 6개월 뒤에 페드가 즉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암묵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번 앨런이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불식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즉 혼란을 가중시키던 문구였다라고 좀 의미가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번에 문구를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향후 그 FOMC의 논의 대상은 금리 인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연준의 다음 행보는 바로 금리의 인상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에 인플레 지표가 좀 둔화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오히려 인하를 하든지 다시 한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일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향후 금리 인상의 핵심은 과연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발표를 했었지만 여전히 지금 국제유가 하락으로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 압력이 매우 더딘 수준입니다. 즉 이런 부분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그의 속도는 시장 친화적인, 즉 배려적인, 띄엄띄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긍정적인 효과를 노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정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이 옐런 의장을 저는 사실 내용도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직접 모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뭐라고 할까요?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만 계속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는 그래도 그 금리 인상을 하긴 하겠지만 그 시기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시장이 네. 볼 때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받는 느낌은 네. 금리 인상보다는 속도 쪽에 좀 더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에 옐런 의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시장의 속도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아무래도 좀 완만하게 매우 좀 느리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통화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추구를 하면서 이런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한다면 달러 강세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외환 시장의 전망은 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통화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외환 시장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 달러 강세는 아마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의 차이는 다소 좀 있을 것이다. 즉 온도차는 시기마다 다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미 달러 강세의 속도가 다소 좀 경감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12월과 1월, 2월 달까지 미 달러 강세가 가파르게 좀 진행되었다면 앞으로 3월에는 다소 좀 경감될 소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월에는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 전면적인 국채 유로 매월 한 600억 유로씩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3월 5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고 일본 역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지표의 개선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미 달러화 강세는 이어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옐런 의장의 어느 정도 스탠스라든지 최근에 미국 경기 조정 등을 감안한다면 미 달러화 강세 속도는 좀 완만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원 달러 환율 역시 3월달 당분간 좀 하방 압력도 부각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월말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최근에 좀 나타나면서 원 달러 환율이 지난 설 연휴 이전 수준으로 좀 회귀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100원 선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설 연휴 직전에 그 가파랐던 그 상승세는 어느 정도 좀 꺾인 감이 있기 때문에 3월 초반까지는 이러한 측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까지 그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좀 피해를 줬던 부분이 또 유가 하락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유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달러화 강세가 속도가 좀 경감된다면 유가는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 달러화 강세와 유가는 어쩌면 반대 관계다. 즉 반대 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가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뉴욕 시장에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입니다. 즉 아직도 그 원유의 그 가격을 본다면 가격의 향방을 본다면 공급 쪽에서의 그 과잉 물량이 아직도 좀 산재돼 있고 수요 측면에서의 더딘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유가의 의미 있는 반등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유가가 좀 급락을 했지만 향후에도 한 2분기 말까지는 유가는 한 40불에서 60불대의 박스권을 좀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유가 반등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속도의 문제다. 모든 것이 다 속도의 문제인 것 같네요, 요즘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속도가 매우 좀 중요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3월 시장은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오늘만 지나면 이제 저희가 주식 거래 일수로 봤을 때 바로 다음 주부터 3월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3월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변수들도 있을 것 같고 좀 미리 준비를 해보죠. 3월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3월 시작인데요. 아마 시장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도 랠리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고요. 하지만 시작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전환점이 아무래도 3월 중순에 있는 18일과 19일에 예정돼 있는 FOMC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3월 FOMC까지는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기를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나 당장 다음 주에 저희가 눈여겨볼 글로벌 경제 지표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경기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 3월 3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랑 그다음에 주말 즉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고용입니다. 네. 즉 고용 지표의 향방을 가지고 어느 정도 미국의 경기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기 자체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표들뿐만 아니라 3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